자, 일본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일본의 근대화. 자, 에도 막부는 여러분 쇄국 정책을 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개항을 합니다. 포함 외교죠. 대포를 뻥뻥 쏘면서 통상수교를 요구한 거예요. 미국의 페리 주석이 와서 포함 외교를 하자 일본이 굴복하고 미국에게 개항을 합니다. 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서 두 개의 항구를 체결하고 그 다음 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해서 추가 개항을 합니다. 내용은 취해법권, 즉 영사재판권, 미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협정관세라고 해서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관세 특혜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국대우가 있습니다. 최국대우는 뭐다? 자, 미국에게 이런 특권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서구 열강에게 더 좋은 내용을 주면 미국은 저절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난징 조약에서도 최국대우 취해법권이 있었죠. 자, 이렇게 미국과 수교를 맺고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조약을 맺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에도 막부의 불평등 조약 체결, 그리고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 수입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요. 그래서 존왕 양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일본 천황을 보호하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다시 천황 중심의 시대로 가자. 여러분 예전에 야마토, 나라, 헤이안 시대는 천황의 시대였죠. 천황이 다시 정권을 잡게 하자. 그래서 이 지방 사무라이 중심으로 에도 막부를 타도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시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줬죠. 그래서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자,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다시 천황한테 권력을 줬는데 사스마번과 조슈번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조 동맹이라고 합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사조 동맹. 예를 들어서 사스마는 무기를 대줬고 조슈번은 식량을 대줬어요. 자, 여러분 이 메이주시는 지방 사무라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천황한테 권력을 돌려주자. 처음에는 여러분 복고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곧바로 깨닫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들은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근대적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추대합니다. 좀 황당하죠. 원래는 존왕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곧바로 오히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합니다. 이게 1868년이죠. 자, 여러분 흥성대원군이 1863년에서 73년까지 집권하는데 그 사이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여러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근대적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주도합니다. 자, 개혁 내용을 보시면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는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번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해서 봉건제를 여러분 막부 시대부터 쇼군 시대부터 봉건제였죠. 이제 쇼군이 지방 사무라이들에게 영토를 나눠줬습니다. 그게 봉건제도인데 그걸 폐지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에도를 도쿄로 바꾼 다음에 수도로 삼습니다. 패번치언이죠. 이 번이 뭡니까? 봉건제도입니다. 쇼군이 지방의 사무라이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받아들인 거죠. 그 번을 설치하고 현을 설치합니다.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다 파견돼서 완벽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도 막부의 상킨 고타이 제도는 중앙은 쇼군이 지배해, 지방에는 사무라이들이 지배해. 그런데 사무라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1년 한 번씩은 한 번은 지방에 살고 한 번은 서울에 살게 했잖아요. 상킨 고타이 제도. 그런데 이제 패번치언은 그 사무라이들을 다 없애고 국가의 공무원이 모든 전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의 정점은 누구다? 천황입니다. 패번치언, 봉건제를 없애고 모두 현을 설치해서 국가의 공무원이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되고 신식교육이 설치돼서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조세제도의 개혁, 징병제 같은 게 실시됩니다.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자 이와쿠라 사설단을 파견하는데 이 중심 인물이 이와쿠라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옆에 이토 히로부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중호 선생님이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 자,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에 가서 유럽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자, 이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참정권과 국회 개설 요구 운동까지 하지만 정부는 이걸 탄압합니다. 결국 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입헌군주제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천황의 절대 권력이 명문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은 1868년인데 일본 제국 헌법은 89년입니다. 89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1884년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1894년이 갑오개혁인데 이 사이가 되겠네요. 일본 제국 헌법 제정은 천황의 권력을 강화시킨 거, 입헌군주제. 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밖으로 팽창하는데요. 홋카이도, 쿠릴 열도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류큐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선 첩략을 시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되는데요. 정한론. 자, 일본이 여러분 이제 근대화되면서 그 옛날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라이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라이의 대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고 다가모리인데, 이 사무라이의 대표자야. 이 사이고 다가모리는 조선을 정벌하자. 그래서 그 조선 정벌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찾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은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이루어야지 밖으로 침략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거절해요. 아까 그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는 일본을 내정적으로 개혁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 사이고의, 즉 사무라이들의 조선 정벌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란이 발생해요. 이 사무라이들 이 반란 일으킵니다. 그것을 세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남이란 뜻이에요. 일본 서남부에서 사무라이들 중심 인물은 사이고 다가모리가 중심이 돼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진압하는 거죠. 이제 조선 침략은 여러분 1876년 돼서야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우니오 사건이 1875년인데 이 정한론은 그 전에 사무라이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건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시되지 않고. 자, 일본도 똑같이 포함요격을 합니다. 일본의 함대 우니오를 강화도에 보내서 대포를 뻥뻥 쏘면서 통상수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데, 자, 역시 치해범권이 있습니다. 영사재판권이 있고 우리나라 해안을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먹으려면 조선에서 청과 러시아랑 싸워야 돼. 그러려면 우리나라 지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안 침략을 갖고 왔어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최국 대우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 부산, 인천을 개항합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자,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청을 물리칩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 자, 이때 여러분 일본 배상금이 엄청났습니다. 일본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자, 일본은 여러분 처음에 조선에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습니다. 일본산 면직물이 아니라 조선에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죠. 왜? 일본도 아직 산업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는 일본산 면직물을 조선에 팔기 시작합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요동과 대만을 얻었는데 러시아가 뱉어! 그래요. 청나라에 뱉어! 왜? 러시아가 자기들이 나중에 가져가려고.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명성황후가, 여러분 명성황후는 원래 친청파였습니다. 즉 여러분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배우자. 이게 뭐죠? 온건계화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자. 급진계와 청의 온건적인 양무운동을 배우자. 온건계화. 명성황후는 여러분 동도서기를 주장하는 온건개혁파였어요. 친청파였는데 이때 이제는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깨졌잖아. 그리고 반대로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세지 않아. 그래서 명성황후가
친청파에서 친러파로 바뀝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거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상국간섭으로 친청파에서 친러파로 바뀌자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은 청원 양무운동에 실패했고 조선은 가보개혁을 했습니다. 근대적 개혁을 했습니다. 1894년. 그 다음에 1897년에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죠. 자, 이젠 러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러일 전쟁은 1504년에서 5년인데, 자, 결국 이것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영일 동맹 때문에 이기는 거죠. 영일 동맹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1차 영일 동맹이 1902년, 2차 영일 동맹이 1905년. 이 영국은 여러분, 영국은 이 러시아가 극동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1860년에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 즉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했다고 그랬죠.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조러 비밀 협약을 맺으려고 시도합니다. 러시아는. 자, 영흥만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의 군대를 근대화시켜 줄 테니까 여기 영흥만을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흥만까지 진출하려고 그래. 비록 맺어지지 않습니다. 체결은 안 되는데 영국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러시아가 영흥만까지 진출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85년에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 사건을 점령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그러자 부들러와 육일준이 중립파론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일본 둘 다 꺼져라.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부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처럼 중립을 지키겠다. 육일주는 벨기에처럼 중립을 지킬 테니까 둘 다 꺼져라. 그랬던 상황이에요. 자, 영국은 여러분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직접 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건데 영국의 식민지가 너무 많죠,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 그래서 영국은 정책을 바꿉니다. 영일동맹으로 바꿔요. 일본을 키워서 일본을 지원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러일전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전비의 70%를 다 영국과 미국이 내줍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러일 전쟁은 영러 전쟁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발틱 함대를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요. 예, 기습 공격하는데, 그래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영국이죠. 이게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여기 캐나다, 여기 캐나다죠. 자,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발틱 함대, 발트입니다. 여기 발티아에 발틱 함대가 있어.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자 이 발틱 함대가 이란 하면서 떠납니다. 너 일본 죽었어. 이젠 떠났어. 1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스시마에서 깨져요. 근데 여러분 1년 만에 와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항구가 다 누구의 식민지야? 영국이죠. 영국이 제대로 개항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70%가 이 스시마 해전에서 깨져요. 30%는 우리 독도에서 깨집니다. 독도. 그래서 여러분 1905년 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는 거죠. 이 70%가 스시마에서 깨지고 30%가 독도에서 깨져요. 지금 이 러시아 발틱 함대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고 이렇게 지나간 거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고 했는데 70%가 스시마에서 깨지고 30%가 독도. 그 과정에서 독도가 강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사실상 영국이 개항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죠. 전비의 70%도 영국과 미국이 대줍니다. 러일 전쟁은 사실상 영러 전쟁이다.
자, 일본이 포츠모스 강화 조약, 미국이죠. 미국이 중재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발틱 함대가 깨졌지만 그래도 러시아 셉니다, 힘. 더 싸울 수 있었어. 더 싸울 수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여러분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 마침 미국이 중재를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랴오뚱 반도 조차권, 남만주 철도 부서권, 사할린 남부가 러시아 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땅이 되는 거죠. 일본 땅. 사할린이 어디냐면 여러분, 사할린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반이 일본 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지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는 홋카이도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홋카이도 섬인데 원래 여러분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이제는 홋카이도.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쿠릴 열도입니다. 여기가 사할린 섬이고 여러분 그 150쪽에 왼쪽 페이지에 이제 홋카이도 쿠릴 열도 나오죠. 자, 이제는 그 1875년에 이 러시아랑 일본이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사할린은 러시아 거고 쿠릴 열도는 일본 거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일본이 사할린 남부까지 차지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는 일본 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은 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 겁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1차 여러분 이제는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여기가 러시아 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구급파들은 지금도 이 쿠릴 열도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 쿠릴 열도 원주민이 다 누구냐면 여러분 일본인이 아닙니다. 아이누족이에요. 아이누족. 원래 땅은 여러분 아이누족 땅인데 지금 러시아, 일본이 서로 자기 땅에다 막 우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잠시 그 류큐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대만이 있죠. 대만. 여기가 류큐입니다. 여기가 류큐인데 원래 독립국가였습니다. 류큐 독립국가. 그래서 조선시대 때 류큐와도 무역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데 이제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고 오키나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류큐는 1879년에 정복을 해요. 일본이. 1879년에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1875년에 미리 여기에 진출한 거죠. 그 전에 홋카이도, 그 다음에 75년에 류큐에 진출했어.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사할린 남부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패배해서 사할린 남부 다시 가져가고 러시아가 여기도 일본 땅,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오키나와는 지금도 일본 땅이 됩니다. 좀 지도가 지저분하네요. 지도가 좀 지저분한데 우선 류큐는 자, 여러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저분하네 너무. 자, 여러분 우선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죠. 이거는 1879년에 병합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홋카이도는 그 전에 했고 여기 쿠릴 열도는 여러분 이제 1875년 러시아와의 조약으로 일본 땅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할린 남부는 이제 포츠모스 강화 조약으로 일본 땅이 됩니다. 1905년. 그런데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 되죠. 그래서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가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대공황이 발생했어. 근데 여러분 세계대공황 전까지는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가 완성됐습니다.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가 나옵니다. 보통 1920년대라고 하는데 일본도 여러분 이때는 민주주의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많이 퍼집니다. 민주주의 정권이었다. 민주주의 사상이 많이 퍼졌고 정당 정치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뭐 농민 노동운동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 통치하죠. 10년대는 여러분 헌병 경찰 통치. 1920년대는 여러분 문화 통치. 1930년대는 병참 기지화 정책 또는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되는데 1920년대는 여러분 문화 통치가 나오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저항했죠. 3.1운동이 있었고 또 일본도 다이쇼 데모크라시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20년대 문화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1932년에 여러분 5.15 사건이 발생합니다. 5.15 사건이 발생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군부 정권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만주사변이 먼저죠. 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2년에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세계대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37년에는 중국 관내를 침공하면서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에 쳐들어가서 30만 명 이상의 중국 국민들을 죽입니다. 아직도 사죄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그래서 일본은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41년에는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정리하면 만주사변 31년, 중국 관내 37년 중일전쟁, 이때는 만주사변, 이때는 중일전쟁. 그 다음에 이제 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서 여기 프랑스, 여기 영국, 여기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이 나라들이 히틀러한테 깨져. 그 틈을 타서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다가 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진주만까지 공격합니다. 자, 총 몇 개 나라가 포위하고 있다? A. 아메리카, 미국, 브리티시, 영국, C. 차이나, 네덜란드, 디우치 4개 나라가 포위하고 나중에는 소련까지도 대일전에 참전한다고 약속하죠. 얄타 회담 때 이제 소련도 대일전에 참전한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항복을 해서 미 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이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나옵니다. 일본 땅이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잘못된 거죠.